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이제 11월 3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장 이상전압입니다. 이제 그 전에 배우셨던 고장전류 계산, 안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상전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상전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폐서지라든가 이제 이상전압,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뭐 차단계 차단과정 설명, 진행파 반사 투과, 그리고 뭐 방지대책, 피레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피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행파의 반사 투각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25점짜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저번 시험에서도 거의 챕터마다 한 문제씩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마다 한 문제 골고루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패턴이 각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꼭 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가지 정도로 이제 챕터를 나눠놨습니다. 일단 항상 디데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112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또 105일 남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90일 단위로 넘어가겠죠. 일단 11월 17일 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7일 날 오후에,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학원 본관 3층에서, 본관 3층 아마 4강의실로 알고 있는데요. 강의실에서 이제, 225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아마 225문제에 대한 것들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제만. 그 문제들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답안지를 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번에 한 50문제, 다음 달에 한 50문제, 그리고 1월 달에 한 50문제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나눠서 별도로 수업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만약 시간이 되시면 그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은 11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좀 혼돈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전압을 분류를 해라. 이제 내부하고 외부로 나눠지는데요. 이상전압이라는 건 높게 뜨는 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이니까. 정상이 아닌 전압이다. 정상이 아닌 전압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부에서 나타나느냐, 외부에서 나타나느냐. 이따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판넬 검수 같은 걸 가시면은 판넬도 내압을 때립니다. 내압을 때리는데 실질적으로 상형주파 내압을 때리는지 아니면 임펄스 내압을 때리는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상형주파 전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60Hz의 상형주파수에 관련된 높은 전압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2.9kV다. 그러면 우리가 22.9kV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 높은 이런 상형주파의 높은 전압, 40에서 50kV를 몇 분간 딱 1분 동안만 때립니다. 1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절연이 파괴돼서 얘가 견디지 못하면 뭔가 터져나가겠죠. 판넬에서도 터져나가고 어떤 기기가 터져나가겠죠. 그 기기가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1분 동안만. 이건 상형주파고요. 그러니까 단시간 전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번개 같은. 그런 것들은 이런 상형주파가 아니라 큰 임펄스성 파형이거든요. 높지만 아주 짧게 들어오는 이런 파형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상전압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내부 이상전압은 이것처럼 22.9kV보다 약간 큰 상형주파에 대한 이상전압이 얼마만큼 튀어오르는지, 또 외부 이상전압은 이렇게 높게 튀는 외부의 임펄스 전압이 뭐가 있는지. 외부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직경내, 내입니다. 유도래. 이런 부분들이 외부 이상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직경내 같은 건 번개가 그냥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서 피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피레기냐, 지선이냐, 아니면 철탑갑 접지장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전압을 땅으로 빼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 이상전압은 어떻게 빼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개폐서지가 발생된다. 그러면 V12 같은 건 개폐서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LA하고 비슷한, LA가 피렉인데 라이팅 어레스터, 그거하고 유사한 서지 어레스터라는 걸 달아가지고 없애줍니다. 동일한 원리지만은 약간 쓰여지는 데 따라서 틀려집니다. 왜냐면 LA는 이런 식으로 임펄스 전압이 아주 높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고, 지금 서지 옵서버 같은 개폐 서지는 약간 특성이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게 나타납니다. 근데 길다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그냥 200 곱하기 5000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이거는 아주 짧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거든요. 얘는 20 곱하기 500 마이크로 세컨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길 뿐입니다. 파두장하고 파미장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특성이, 여기 특성 요소가 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부 이상전압은 이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이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이상전압에 이제 개폐서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개폐서지의 발생 원인인데 이게 6가지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그 6가지하고 이 내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전압에 분류해서 내부 부분에 대한 이상전압 외워주시고 외부에 대한 이상전압 외워주시고 개폐서지에 대한 6가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전압을 분류하면 외부는 직경례하고 유도례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유도례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 정전유도 배우셨죠? 우리가. 전자유도 배우셨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전유도 같은 건 전하량에 의해서 정전이 되는 거죠. 전자유도는 어떻게 됐죠? 지락, 전류에 의해서 유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번개가 쳐서 땅으로 쳐 내려갈 때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정전유도 같은 건 여기 네온이 있고 가공지선이 있으면은 항상 보시면은 위에가 플러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고 네온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지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통전을 하려면은 마이너스면 떨어지겠죠?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러다가 이 부분이 땅으로 마이너스 전하하고 플러스 대지하고 이렇게 맞붙여지는 게 바로 뇌가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칠 때 이렇게 내려도 오고 이제 하행 스트리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행 스트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만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데서 나오는 피레기 같은 건 뭐냐? 선행 펄스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온을 쏘는 겁니다. 이온을 쏴서 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빨리 만나게끔 해준다라는 게 그런 피레기의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전유도라는 건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공지선에 남아있는, 이게 대지가 아닌 여기 가공지선에도 똑같이 플러스 전위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위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전압이 정전유도라는 얘기고, 전자유도는 이게 땅으로 방전이 됐습니다. 방전이 되면서 이 큰 전류에서 여기에 유도될 거 아닙니까? 전자적으로. 유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도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이상전압을 보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내옵니다, 저는 그냥 앞자리만 했습니다. 계고, 과, 상, 이렇게. 이거 뭐냐? 계통 조작시다. 고장 발생시다. 왜냐면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부분이 전압이 이제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정상시가 아닌 이상전압이 튀어오르는 부분은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계통을 조작할 때 이상이 생겼다는 거, 차단기를 오픈했다는 것도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통 조작시하고 고장 발생시에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이상전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 이상전압 이렇게 V로 씁니다. 이따가 그 요약본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이제 상용주파 지소 전압. 이 상용주파가 아까 얘기했던 건 상용주파 같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예? 60Hz하고 똑같은데 전압만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 과도 이상전압은 이런 것처럼 임펄스처럼 튀어오르는 것. 저는 요거는 이제 폐부자 012로 외웠었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이거는 페란치 현상.
패니까. 근데 무슨 페란치 현상이지? 무브와 송전선에 대한 페란치 현상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다 쓴다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여기는 무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무브와 선로, 충전전류 개폐시 이런 식으로. 무유변, 영충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단어로만 외웠습니다. 왜? 이게 너무 많으니까 12개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도. 근데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는 무브, 유브, 변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상용주파 이삭 전압이 나오는 게 페란치 현상하고 나오면 어떻게 됐었죠? 자기 여자 현상이 나왔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였죠?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상용주파부터 먼저 외우고 과도 이상 전압을 외우시고 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진입니다. 이거는 공하면 공진인데 어떤 공이냐? 두 가지 공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파 공진이 있고요. 고조파 철공진도 있는데 여기는 그 소리액터. 요 다음에 소리액터. 앞에도 이것도 다 두 개 소리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주실 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소리액터의 일선, 단선시. 한 선이 단선이 되면 이상 전압이 생길 거고 이건 이계통 병가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 무브와 선로, 유도, 변압기의 삼상, 비동기 투입 시, 그 다음 영구지락, 충격성,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내용들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약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정작 중요할지 미리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개폐서지가 6가지가 발생됩니다. 그 6가지도 보시면 여기 있는 개통 조작 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비슷한데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3번에 이제 차단기 차단 과정인데요. 아까 이조는 시책에 보시면 L과 C를 이제 오픈을 할 때 그 현상들이 틀려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GCB하고 VCB 같은 경우는 틀려지는데 VCB는 개폐 특성이 우수합니다. 진공에서 개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개폐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DC하고 AC를 쓰는데 AC는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합니다.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하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하지만 이제 VCB 같은 건 특성이 좋다 보니까 이 전류의 0점이 아닌 이런 지점에서 개폐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 순간적으로 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요 전압 같은 것도 요걸 몇 개 그려주셔야 되냐면 3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3개를 그려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뜨면은 여기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전압이 떴다가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리는 방법도 이렇게 하나 그렸죠. 2개 그렸죠. 3개 그렸죠. 3개 때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게 뭐냐. 이게 재기전압이고요. 여기가 회복전압이 됩니다. 나중에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점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점호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저기 차단계 차단 과정 설명해서 재기전압, 회복전압, 재점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은 이 그림을 그냥 딱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하나, 둘, 3개를 그린다라고 딱 생각해놓고 세 번째 뭔가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 튀니까 이것들 나중에 보시면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스트라이킹 볼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몇 번의 재점호를 이루다가 다시 이제 전압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 전압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차단기에 극한 간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다가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단계. 여기는 T0, 여기 보시면 T1, T2, T3, T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T4가 되는 거죠. 여기가 T0고 T0, T1, T2, T3. 왜 제가 요 그림하고 딱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T0는 여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T0고요. 요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처음 재조모가 일어나는 부분이 T1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재조모가 일어났죠. T2, 세 번째 재조모가 일어났죠. T3, 그다음에 네 번째에 다시 재기전압으로 들어가죠. 요 T4. 이때는 어느 정도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졌다는 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하고 매칭해가지고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그려놓고 여기서 전류의 0점이 되기 전에 전류의 0점 부분이 여기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요 전류의 0점, 여긴 전압이고 여긴 전류입니다. 전류의 0점에서 재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T1입니다. 여기도 전류의 0점에서 재조모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T2고 근데 그 전에 끊어질 거 아닙니까? 전류의 0점 전에 끊어지니까 그 지점이 T0 해가지고 T0, T1, T2, T3, T4 해가지고 용어는 재조모, 재기전압, 회복전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파의 반사계수, 투과계수. 이 부분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진행파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림을 이제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진데 진행파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부에 임펄스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임펄스가 딱 들어오는데 임펄스가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변압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Z1, 여기를 Z2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진행파도 케이블이 오다가 가공선로하고 만난 부분하고 가공선로가 오다가 케이블하고 만난 지점하고 그 반사파에 대한 크기가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제 연구학원 가서 더 많은 부분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이상전압이 들어오고 그다음 변압기가 있다. 이 부분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전압. 입사를 한다고 해서 인풋 해가지고 EI. 요거는 II.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변이가 되는 변이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투과한다. 그럼 뭐 투과한다고 그래서 투니까 T자를 보시면 되죠. ET. 이거는 IT. 투과한다. 이건 이제 반사한다. 리버스, 백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요건 항상 작은 거는 IR. 요거는 ER. 뭐 소문자로 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수식을 하다 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식을 정의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계산이 편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담을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담을 넘어가면 힘이 있어야지 담을 넘어갈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담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건 얘 크기하고 얘 크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부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부반사. 부반사, 정반사가 이제 조금씩 틀려지는데, 부반사는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게 부반사고요. 정반사는 플러스로 돌아오는 게 정반사입니다. 정이니까 플러스고, 플러스로 반사된다 해서 정반사고, 부반사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해서 부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정반사, 부반사가 약간씩 틀려지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때 틀려지냐. 종단이 접지됐을 때, 종단이 개방됐을 때 정반사, 부반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항상 2를 생각하십시오. 2. 2배가 힘이 있어야지만 타고 넘어간다. 왜? 얘는 그냥 똑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갔던 힘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얘는 1이다. 얘는 2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설명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종단 접지하고 종단 개방일 때 틀려지는데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항상 밑에는 반사계수다. 그럼 Z2 플러스 Z1인데 밑에를 이제 1, 2로 외워도 되는데 2, 1으로 먼저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압이다. 여기 ET를 외우실 때 ET는 뭔가 어떤 투과계수에 의해서 넘어가겠죠. ET를 먼저 정의하면 이 I에다가 어떤 힘을 더 인가를 해줘야지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임피던스 Z1하고 Z2라고 했을 때 그 임피던스의 성분에 따라서 제가 틀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도 틀려지듯이
여기 임피던스 성분이 Z2하고 Z1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T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요 임피던스 Z2하고 Z1의 합계를 곱해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투과 계수가 되는 겁니다. 투과를 할 때는 이런 배수에 의해서 이 전압보다 큰 힘이 가야지만 넘어갔으니까 요 지금 2배의 힘이 인가가 돼야지만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2배가 들어가면 됩니다. 2배. 투과에서는 항상. 근데 여러분들 에워주실 때 전압은 무조건 Z2입니다. 전압은 무조건 Z2다. 에워주실게. 전류는 Z1이다. 라는 것만 에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먼저 에우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나중에 이거 계산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얘는 전압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Z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IT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밑에는 무조건 Z2 플러스 Z1으로 에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입사파 전류에 대해서 배수가 넘어가는 거죠. 투과 계수가. 투과는 뭐라고요? 항상 2배라고요. 2배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2배. 이제 왜 결론이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은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시니까. 얘는 전류니까 Z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투과파에 관련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투과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반사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종단 접지, 종단 개방 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내용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자, 보시면은, 반사 계수는 뭐가 나오죠? ER부터 나오겠죠? 전압부터. 밑에는 항상 다 똑같습니다. Z2 플러스 Z1. 그럼 얘도 반사가 되려면 뭐가 되죠? 이 전에 들어왔던 힘에 대해서 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다 EI가 붙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1선지락이나 2선지락이나 성간단락 할 때 제가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에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에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반사가 되면 1이라고 그랬죠? 1인데 뭐 ER에서는 무조건 Z2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Z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Z2부터 나온다. 1인데 뭐 반사되면 뭔가 좀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벽에다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벽에서 공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죠. 힘이 조금 떨어집니다. 얘도 힘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Z2부터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전압이 나오면 Z2부터 계산해라. 1이니까 Z2부터 하면 빠져나왔으니까 뒤에는 반드시 Z1이 나오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R은 똑같습니다. Z2 플러스 Z1으로 일단 다 외워주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건 뭐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니까 바꿔주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기가 편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긴 뭐가 되죠? II가 되죠. 이런 걸 보시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Z1부터 나온다면서요. 항상. 전류는 Z1, 전압은 Z2로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다시 써줄 수가 있냐면 원래는 이 부분은 제가 애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실질력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에 Z2 마이너스 Z1분의 Z2 플러스 Z1분의 II입니다. 얘하고 똑같은데 뭐죠? 차이가? 마이너스만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반사입니다. 전류가 부반사된다. 예? 아까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죠? 부반사 된다고 그랬죠? 요거 때문에 이제 애우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Z2고 마이너스 Z1이면 이게 플러스 Z1이고 마이너스 Z2가 되겠죠? 그렇게 그냥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답안제 보면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애우기 좋게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애워놓고 그 다음에 하시면 편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종단이 접지가 됐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단이 접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변이점이 있는데, 예? 여기 접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접지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피레기 단 거하고 똑같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이상전압이 있는데 이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접지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그러면 여기 빠져나가면 전류는 예? 빠져나가지만 여기에 전압이 걸릴까요? 2가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2는 제로입니다. 2는 제로니까 이 제로 쪽인 부분만 이제 없애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 투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시면은 투과되는 이제 종단이 접지되거나 개방됐을 때 이쪽 투과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넣느냐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I 값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부분이 개방이 됐다. 개방이 됐다는 건 뭐죠? 반대가 됩니다. 전압은 걸리는데 개방이 됐으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뭔가 접지가 돼야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전류는 0이고 전압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전압 부분은 뭔가 값이 나올 거고 전류 값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따가 이 부분을 풀어나갈 때 이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구나. 그 부분이 빨리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접지가 돼 있으면 전류가 흐를 거고 전압은 안 걸리니까 전압 쪽에 대한 값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Z2분의 Z2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Z2가 무한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개방됐다는 얘기는요. 개방이 됐다는 거는 이 Z2가 개방됐다는 건 Z2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개방이 됐으니까. 여기는 Z2가 0이라는 얘기죠. 왜? 접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여기를 아까 Z1과 Z2로 나눴을 때 접지가 됐다는 건 Z2가 0이어야지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Z2가 무한대고. 그래서 얘 같은 건 나중에 계산할 때 무한대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걸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Z2로 나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나중에 이게 2배의 2i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하실 때 무한대 부분은 무한대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지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2배의 2i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실 때는 접지하고 개방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나옵니다. 요걸, 피레기는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지금 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레기에. 요것도 외워주시는 부분이 이 투과계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안다는 얘기죠. 여기에도 전압이 걸리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입사파가 들어가죠. 투과파가 나가는데 이쪽에 전류가 빠지니까 이쪽만큼 빠진 부분이 여기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에서 뭔가 여기 빠지는 부분만큼을 빼주면은 먼저 피레기 제한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변압기가 걸려있겠죠. 피레기가 방전이 될 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레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뭐냐? 바로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죠. 여기서 빠져나간 전압만큼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ET는 Z2 플러스 Z1분의 뭐 2i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여기 부분은 2Z2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빼줘야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이. 빼주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빼가지고 2i 마이너스 뭐가 됐냐? 여기 2가 있으니까 빼주는 거는 여기는 뭐 어때? 하나만큼만 빼줘야지. 그죠? 이쪽만 2배고 이쪽 나머지는 다 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2가 있으니까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2분의 1 곱해줘야 됩니다.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지 하나만큼을 빼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양단의 전압 강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Z1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만큼만 빠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2분의 1 뭐 여기 부분이 Z1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 IA다. 그러면 이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제한전압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수식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전압 방지 대책.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그 다음에 송전선 쪽에 대한 이상전압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절연협조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상전압인데 이상전압의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진행파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연협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절연협조도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이상전압을 살펴보면요. 아까처럼 이상전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직경례, 유도례. 내부 이상전압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계통 조작 시나 과도 상태 시, 고장 발생 시 이런 식으로 상용주파 지속
전압이 있었고요. 과도 이상 전압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오픈할 때 많이 발생한다. 차단기에 접점이 벌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브화 성전설로 차단 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변압기 차단기가 3상 동시 개폐를 해줘야 되는데 3상이 동시에 개폐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변압기 여자전류 차단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단할 때 아까처럼 이상전압이 발생하는데 이상전압을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줘야 되냐 이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상전압 부분이 이제 진행파가 반사되고 투과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셨냐면 옛날에 유선을 이용해서 TV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럼 번개가 치면 TV나 VTR이 자꾸 나갑니다. 왜? 케이블이 그런 도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전압이 타고 들어오는 부분은. 왜? 전선이 밖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 퓨즈가 나갑니다. 그럼 퓨즈를 교체를 했었죠. 번개가 많이 친다든가 하는 날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이제 통신 쪽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분리를 했으니까요. 여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피레기를 다는 겁니다. 피레기 이제 그 역할이 어떻게 됐냐? 뭐, 4가지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가공선과 지중선이 만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피레기 역할은 뭐냐? 구비 조건은 뭐냐? 그 다음 피레기 용어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6번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피레기를 설치를 해서 아까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얘 피레기는 외래에 대해서,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방전을 해주는 거고요. 서지 옵서버는 내부에 대한 개폐 서지를 방전을 해주는 거고요. SPD,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나 TVSS, 이건 같은 용어입니다. 트랜지언트 볼테이지 서지 서프레서,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저압 쪽. 여기는 고압 쪽. 얘는 초고압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온다는 거는 외부에 선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선로 쪽이 어떻게 되죠? 다 특고압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거는 LA. 1호사나 22,900 쪽에 들어가는 건 LA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서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 V12. 이 개폐서지는 V12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G12는 개폐서지가 별로 없습니다. G12는 소호 특성 때문에 얘가 가스를 불어서 소호를 시킵니다. 가스, SFC6 가스에서, 육불항에서. 근데 이 V12는 백흠에서 그 파세네 법칙에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V12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접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V12나 A12는 또 소호 원리가 틀려진데 A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메인 접점이 있고 아크 접점이 있습니다. 메인 접점은 메인이 붙어 있는 부분이, 아크 접점은 아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소호되는 부분에 의해서 아크에서 소선되라고 더 두꺼운 걸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 부분만 아크 접점이 나중에 소선이 되지 메인 접점은 소선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이제 애자를 설명드렸죠. 애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적 거리는 이만큼인데 전기적 거리는 이만큼 되죠. 근데 비 오거나 애자에 뭐가 묻었을 때 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왜? 이제 표면의 누설거리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전기적 저항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전기적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얘도 V12도 그냥 이렇게 여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V12가 열 때 약간 틀어지면서 열립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적 거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V12 내부에서는 이렇게 아크를. 근데 G12 같은 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얘 같은 것도 이제 소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아까처럼 얘가 소호 특성이 좋다 보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4승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돼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고 요건 10의 4승에서고 이제 대기압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보지 않고 이렇게 압력이 있었을 때만 절연 특성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진공으로 이제 압력을 세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럼 진공 중에서 개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소호, 이 절연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호를 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압력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제 수증기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PV 곡선입니다. 나중에 발전 쪽에 보시면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된다면 그게 기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압력을 세게 가하면요, 수증기로 바꾸지 않고 바로 기체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압력 부분인데, 물이 어떻게 되냐? 이게 수증기로 넘어갔다가 기체로 넘어간다. 압력을 높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바로 기체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 영역을, 이 수증기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압력을 높이게 되면 바로 기체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압력과의 관계들은 또 많이 보시면 됩니다. 왜? 압력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공기의 밀도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숨쉬기가 좋죠. 근데 이제
1000m 이상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숨쉬기가 힘듭니다. 왜? 공기의 밀도가 적으니까. 그건 뭐냐? 위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세집니다. 머리가 막 어지럽고이죠. 왜냐면 숨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물속으로도 어떻게 들어가면 압력이 더 세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땅 밑으로 들어갔냐, 땅 위로 올라갔냐에 따라서 압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비아그라를 먹으면 등산할 때, 예? 좋답니다. 고산지대를 갈 때. 왜? 혈관을 팽창을 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팽창이 되면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력대가 아니라 이제 등산할 때 비아그라를 그런 용도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지선을 설치를 합니다.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요, 번개가 치죠. 이따 번개 치는 동영상을 잠깐 이제 두 번째 시간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번개가 치면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발성배전 쪽에서 번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피레기 쪽으로 거의 몰아가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AW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잘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암스트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AW 이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따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건축전기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건축전기에 대한 문제, 발성배전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구분 없이 서로 교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전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발성배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애워두셔야지만 됩니다. 보통 수카에서 수백만 카가 나옵니다. 용량으로는. 킬로볼트로도 수십만 킬로볼트에서 수백만 킬로볼트가 나옵니다. 번개가 칠 때. 근데 번개가 치는 이 거리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거리. 짧게 치느냐, 높게 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번개가 짧게 치는 게 힘이 더 셀까요? 높게서 치는 게 힘이 더 셀까요? 예? 짧은 게 힘이 더 셀까요? 높은 게 더 힘이 셀까요? 높은 게 더 힘이 셉니다. 왜? 공기 절연을 파괴하고 땅까지 오기 때문에 그 단계 높이에서의 그러니까 축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5V짜리가 10km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1.5V짜리가 3km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지금 절연이 조금씩 파괴가 됩니다. 왜냐면 스트리머가 나와가지고 요만큼 파괴되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파괴되다가 어느 순간 파괴되면 이제 땅하고 이제 붙어서 치는 게 바로 번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번쩍번쩍 조금 하다가 구름에서 이게 이제 자꾸 절연이 파괴돼서 이게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땅하고 이제 붙는 게 번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번쩍번쩍 거리다가 갑자기 팡 하고 터지는 거죠. 얘가 거리가 길어질수록 더 힘이 셉니다.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번개가 치고 안 오고를 얘네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구름의 높이가 정나군이나 무슨 이냐에 따라서 그 기상학자들이 보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부분에 대한 가공지선을 치면 어떻게 되죠? 가공지선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밑에 여기 R상, S상, T상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좋죠. 근데 가공지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뭐냐? 어떻게 돼 있죠? 철탑이 있죠.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방전이 됩니다. 대지로 방전이 되는데 이 철탑의 접지점이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레기 쪽에 대한 가공지선이 나오게 되면 피레 쪽으로 쳤을 때 나오는 게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OPGW 가공지선 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이 섬낙은 플래시 오버입니다. 뭔가 자기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가는 거. 네? 절연이 파괴돼서. 근데 역섬낙은 반대로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역섬낙 같은 건 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터져 나가는 게 섬낙이라고 하면은 역섬낙은 여기서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 애자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상선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역섬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관 역섬낙은 선과 선 사이에서 역섬낙이 일어나는가? 가공지선을 친 게 아니라 바로 가공지선을 치거나 아니면 상선에 치게 되면 요 상선과 상선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상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경관 역섬낙이죠. 그러니까 역섬낙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상선 쪽으로 넘어가는 게 역섬낙이고 경관 역섬낙이 되는 겁니다. 섬낙이라는 건 여기 가공지선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여기를 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든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은 섬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역섬낙은 자기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자기 상선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접지정을 이제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매설지선을 깐자. 매설지선을 X자로 깔거나, 아니면 매설지선을 선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깔아주거나, 선로 길이하고 동일하게 해줘야지 그만큼 면적을 이렇게 더 많이 받아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매설지선을 깔아주면서 이제 접지정을 낮춰주는데, 산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지장이 그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다 이제 접지장 저감제를 이제 묻는 거죠. 그 해안가나 이런 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접지장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접지장이 점점 올라가겠죠. 얘도 산악 같은 경우도 접지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수 쪽에서 쓰는 거는 XIT 접지다, 무슨 접지다 해가지고 접지봉 하나 박는데 1억씩 합니다. 이 봉 하나 박는데 1억 합니다. 왜? 접지장을 저감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데는 어디냐? 이렇게 뭐 기지국 같은데, 뭐 SK텔레콤 같은데 기지국 하는데 여기도 접지가 중요합니다. 왜? 통신용 기기의 접지가 잘못되면 얘는 망가지면은 전화가 불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이 비싸도 그런 접지는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이제 접지정을 더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침상 접지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기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냥 방망이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비아그라 설명드렸죠. 폐활량이 넓으면은 면적이 넓어야 된다고. 얘가 접지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뾰족뾰족한 그 쇳덩어리가 앞에 박혀 있으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지정이 더 낮아지고 여기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송변열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면 얘에 대한 뭐 전이 방출되는 부분하고 사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사진들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가공지선의 내차폐 이론이 이제 AW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암스트롱하고 윌,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 보시면 AW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레기에도 보시면은 피레기의 보호각이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20m, 45m, 45, 60,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 55가 있나? 55가 있고 60이 있고, 거리에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20m, 30m, 40m, 50m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안 씁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IC 6021인가 224인가? 제가 규격 넘버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안 쓰고 보통 45도, 60도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위험물은 이 각도가 20도니까 이게 더 작은 거죠. 20도, 45도, 55도, 60도, 60도는 더 넓은 거죠. 이제 위험물 같은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작으니까 고기만 더 한다는 거. 여기는 이제 낮으니까. 그래서 위험물인 경우는 45도, 위험물이 아닌 건 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떠냐? 그 건물에 수평 돌침을 해가지고 외부마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20m마다 이렇게 20m. 왜? 번개가 치더라도 이런 데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옆면에. 피레이 침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튀어나와 있더라도 여기 부분에 가다 보면 얘가 여기서 건물에서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얘를 높여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옆에서 쳐가지고 받아들이겠죠.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평 돌체를 해가지고 돌침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규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W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보호하는 각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AW 이론은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각이 이렇게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이렇게 원주로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각 안에서 여기까지 더 넣은 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호를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 개념으로 본 게 AW 이론입니다. 왜? 여기의 개념에서 얘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절연이 됐는지 아니면 불완전 도체돼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도체가 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치다 보면 여기서 영역이 오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영역이 올 거냐 아닙니까? 이렇게. 요건 가공지선이고 요게 도체인데 가공지선에 대한 바운더리,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운더리, 도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에 의해서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으면 요 영역은 번개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더 높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얘 부분이 이 안에 들어오게끔 각도를 줄여줘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기에 대한 동영상 부분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플래시 오버, 파워퓨즈 같은 거 플래시 오버 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요약 부분, 요약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릴까요? 화면 부분에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예. 자, 이상전압을 보시면 이상전압이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서를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내부 이상전압, 개통 조장 시, 고장 발생 시 발생된다고 그랬고요. 거기에는 어떤 전압이 발생된다고요? 과도 진동 전압하고 상형주파 이상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각각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무부하 송전선 페란티 효과라든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기본파 철공진, 아까 얘기했죠. 소리액터 일선 단선이나 소리액터 이기ton 변화. 요거는 어디 부분하고요? 상형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6개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과도 진동 전압에 대한 6개가 더 있습니다. 무유변 영충구 해가지고 무부하 송전선에 대한 충전 전류 차단 시, 예?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뭐 그다음에 변압기 3상 동시 개폐가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영구성 충격 지락 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자, 서지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개폐 서지는 투입 서지하고 개방 서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투입 서지 부분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리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전압이 정반사되고 전류가 부반사되고. 근데 그것도 외워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냐면 전압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전류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부반사됐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가서 EM이 2EM으로 옵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부반사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EM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갈 때는 EM으로 갑니다. EM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EM이 같이 가는 겁니다. 왜? 2EM이 왔다가 2EM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EM이 같이 가니까 걔가 위에는 EM으로 가는데 밑에는 마이너스 EM이 가기 때문에 EM으로 가는 겁니다. 2EM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EM이 갔다가 2EM으로 해서 돌아왔다. 근데 2EM이 갈 때는 마이너스 EM으로 해서 가니까 마이너스 EM 쪽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가 갈 때는 EM으로 간다. 그럼 여기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외워주시면 되고, 전류는 EM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EM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갔다가 다시 또 EM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시면 유도성 소전류 차단시 이런 것들을 변압기의 여자 도립 전류라든가 유도성 소전류 차단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전류의 크기는 작은데 V12를 이용하다 보면 개폐 서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V12는 아까처럼 워낙 특성이 좋다 보니까 개폐 서지가 발생하니까 이런 전류가 작은 거는 V12를 이용해서 차단하지 말고 달로기를 이용해서 차단해라. 충분히 차단이 되니까. 왜냐하면 달로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소전류 같은 건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전류는 차단을 못합니다. 예? 사고전류는 차단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무부하전류 같은 전류들은 차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할 때는 달로기로 차단해라. 아니면 고속도 차단기를 이용해서 왜 차단하면서 빨리 차단해라. 이상전압 튀지 않게끔 시간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 내 유도례, 내전압, 내전류, 충격파형, 귀하경점, 파두장, 파미장. 파두장, 파미장에 대한 것들도 내 임펄스 전압이 전압파형인지 전류파형인지에 따라서 파두장, 파미장이 틀려집니다. 1.5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은 전압파형입니다.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은 전류파형입니다. 근데 귀향 0점을 연결하는 지점이 전압은 90%에서 30%를 연결하는 게 귀향 0점이 나옵니다. 전류는 90%하고 10%를 연결해야지만 귀향 0점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딱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섬나, 나와있죠? 역섬나, 경관 역섬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섬나에는 소환을 설치한다.
역선락에는 침상접지봉이나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경관역선락에는 교락편을 설치한다. 이게 대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파의 특성.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진행파가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진행파의 특성을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거리 송전선로에 증명하는,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증명하던 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dt분의 dq는 해가지고 뭐 E는 ILV, 뭐 I는 CLV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수식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뭐냐?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또 구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파의 특성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진행파의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상전압 부분을 가지고 파동 임피던스하고 전파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구할 때는 dx만큼 증가되는 부분을 그림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걸 똑같이 써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동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가 뭐였죠? 네 가지 이름 기억나시나요?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서지 임피던스.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네 가지 같은 얘기를 지금 수식으로 풀어서 써줘야 된다. 그럼 이 수식이 뭐였죠? Z는? 임피던스니까. Z는 뭐였죠? Z는 루트. 아내가 어떻게 되죠? 나와야 됩니다, 지금. C분의 L. 왜? 연장자가 항상 위에 있다고. 예? 그럼 전파속도 V는 어떻게 되죠? 예? 루트. LC분의 1. 이게 정답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답을 유도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정답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답을 먼저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풀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유도를 하면 됩니다. 중간에. 루트,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이게 루트 LC분의 1에다가 그 L을 다시 곱한 겁니다. 그럼 L에 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루트 LC에서 L이 없어지고 C가 나오고 위에는 L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냐. Z는, V는 IR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I는 R분의 V 이 공식에 의해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선로 종단 개방, 선로 종단 접지 설명드렸죠? 개방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 Z2는 무한대가 된다. 근데 전류는 안 흐른다. 전압은 걸린다. 전압은 얼마가 걸린다? 2배가 걸린다. 선로 종단이 접지가 됐다. 전압이 걸리냐? 안 걸린다.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그쪽으로는 전압이 안 걸린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1선, 2선, 3선 인가시. 아까 설명드렸죠?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이거는.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선이 인가가 되면 얼마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얼마? 요 그림 생각 안 나시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선에만 인가가 됐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라고요? 3분의 2. 예. 두 선이 인가되면 얼마라고요? 예,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그러면 3분의 4.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세 선이 인가가 된다. 얼마라고요? 2배. 예. 여기다 3분의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3분의 6이 되니까 얘는 2배. 그러면 여기다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얼마의 전압이 인가가 된다고요? 예? 이것도 설명드렸네. 2분의 1, 0.5. 왜? 아까 피레기 부분 접지하면 2분의 1 된다고 제가 같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편하다고. 자, 이상전압 방지 대책. 뭐라고요? 피가전. 피레기를 설치하고. 피가전만 외워주시면 된다. 피레기 설치하고, 가공지선을 내표치하고, 접지장인데 무슨 접지장? 가공지선이 있으니까 철탑각에 대한 접지장을 저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외워주시라고요. 피렉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격 방전 개시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충격비. 피렉의 구비 조건을 먼저 외우셔야만 됩니다. 피렉의 역할하고. 피렉의 구비 조건, 재충상, 방송내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한전압, 충격 방전 개시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그 다음 방전전류,
예? 속류, 내량이 클 거, 내구성이 우수할 거, 내량이 크고, 방전 내량이 클 거, 속류, 특성이 우수할 거. 이렇게 해서 재충까지는 낮아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까지는. 나머지는 다 높아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내구성이 클 것, 방전 내량이 클 것, 방전 특성이 우수할 것, 이런 식으로. 제한전압이 낮을 것. 왜 낮아야 돼요? 제한전압이 뭐라고 그랬죠?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변압기에도 걸린다고 그랬죠. 제한전압이 낮아야지 변압기에도 낮은 전압이 인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레기에서 많이 빼줘야 된다 이거죠. 땅으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럼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왜? 빨리 빼줘야 되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들어왔을 때 방전하는 개시전압이 낮아져야지 빨리 빼줄 거 아닙니까? 100kV가 인가했을 때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22.9kV다. 한 50kV만 인가돼도 빠져라. 이래야지 빨리 빠질 거 아닙니까? 시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의 크기, 충격 전압의 크기가 방전될 때 개시전에는 전압의 크기가 낮아져야지만 빨리 빠져진다 이거죠. 근데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을 것. 이건 뭐냐? 상형주파에서는 방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22.9kV다 그러면 보통 1.5배, 무조건 1.5배입니다. 최소 1.5배 이상에서 방전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왜? 상형주파는 순간적으로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방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락이 생기죠. 방전을 한다는 건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을 한다는 건 순간적으로 지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락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방전을 해줘야 되니까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전격 전압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지만 됩니다. 충격비는 뭘까요? 충격이 걸리는 힘이겠죠. 충격비는 뭐냐? 위에는 여기서 딱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냐면요. 재충상 방송 내 피레기 구비 조건 왜 이렇게 외우냐? 충격비는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분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충격비입니다. 왜?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죠. 하지만 항상 1보다 큽니다. 왜?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보다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항상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넣은 게 충격비다. 그래서 이걸 딱 외워주시면서 충격비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재충상 방송 내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피레기 구비 조건 뭐라고요? 재충상 방송 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지금 오늘 10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오늘 10번 얘기 안 하시면은 내일 가도 안 나옵니다. 제한전압 먼지 나왔죠. 속류 먼지 이따가 보여줍니다. 속류는 뭐냐? 피레기가 연결됐을 때 대지로 방전되는 전류가 속류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피레기 특성이 어떻게 되냐? 갭 리스형이 있고 갭 타입형이 있죠. 산화 요소하고 특성 요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갭 리스 타입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레기의 VT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 설치 장소 4가지, 왜 어떤 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가공지선과 케이블이 만나는 거, 중요 지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워주시면 되고, 전격전압 산정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원래는. 근데 보통 2가지가만 씁니다. 4가지 중에 2가지 많이 쓴다. 알파, 벨타, VM, 알파 베타 VM 이렇게 가지고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피레기 저기에 얼마를 곱해라.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RC 기준에서 6으로 나눠줄 수 있는 값이다. 그 피레기를 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절연협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6장에서 제가 중성점 접지 방식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6으로 나눠져 있는 값을 할 때, 저희가 전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기본전압, 공칭전압, 절연전압. 설명을 드렸죠. 나눌 때 어떻게 나눠져야 된다. 1호사에 대한, 공칭전압, 어떻게 되죠? 1.1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1호사를 기본전압, 공칭전압에는 기본전압하고 저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전압이 1호사 나누기 1.1을 하면 140kV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레기는 140kV 전격으로 쓰는데,
그 140kV를 절연협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52 플러스 50. 생각나시나요? 5 곱하기 150. 5 곱하기 2 플러스 50. 이렇게 했죠?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피레기가 기준전압 140kV니까 2에다 140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 5, 4, 20, 700. 이거 750kV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임펄스에 대한 관련된 거고요. 예? 거기서 1단 저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650kV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750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3, 4, 5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한다? 그 3, 4, 5를 또 나눠줘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330인가? 이걸 넣게 되면 됩니다. 그럼 1550이 나옵니다. 300호였죠? 350, 355, 300호였네. 3, 4, 5를 1.1로 나누니까. 300호 정도가 돼가지고 이게 300kV 정도를 넣어서 300호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 140kV, 140호. 뭐 1단 저감하면 120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1단 저감하면 피레기는 120호를 넣습니다. 120호. 120호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120이니까 600이 나오죠. 600 플러스 50이니까 650이 나옵니다. 근데 1000kV 미만에서는 1단 저감할 때 몇 kV씩 저감이 된다? 100kV씩. 1000kV 이상에서는 1단 저감할 때 얼마씩 저감이 된다? 250kV씩. 그러니까 1550이 나옵니다. 3, 4, 5에서. 그러니까 2단 저감을 하면 250 곱하기 2니까 500kV가 저감이 되니까 1050kV로 2단 저감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피레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공지선의 보유율, 보호각 이렇게 나오는데 보유율은 얼마만큼 쳤을 때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지 100번이 쳤는데 그 중에 90번을 보호한다. 그럼 뭐 보호율이 몇 프로다, 10%다, 90%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차폐각은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차폐각 20도, 45도, 55도, 60도 이런 식으로 피레기에 대한 차폐각들이 있고 가공지선에 대한 차폐각은 뭐다? 765에서는 마이너스 5도에서 8도, 3, 4, 5는 0도, 1, 5, 4는 이건 가공지선의 차폐각입니다. 피레기의 차폐각이 아니라 이건 가공지선의 차폐각. 가공지선의 차폐각은 어떻게 되냐? 가공지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가공지선이 있다 보니까 요 기준과 요게 상선하고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게 차폐각이 되죠. 근데 765 같은 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이렇게 가공지선을 바깥에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차폐각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기준으로. 우리는 154 같은 건 이렇게 되는데 345 같은 건 어떻게 된다? 0도다. 그럼 같은 선상에다 이렇게 둔다. 가공지선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어지시에는 765는 마이너스 5도에서 8도, 345는 0도, 154는 5도에서 15도, 30도 이런 식으로 1에선 2에선 이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것도 외워주시면 되죠. OPGW가 뭐죠? 네? 가공지선에 넣는 이제 통신용 케이블입니다. 네? 광통신 케이블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매설지선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처럼. 철탑각의 접지저항을 저감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매설지선을 설치를 어떻게 하냐? 선로하고 평행하게 할 수도 있고 X자형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침상적지봉을 더 달아서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절연협조가 나옵니다. 송전선로 우리는 발성배전을 배운다고 그랬죠? 절연협조도 발전소에서의 절연협조, 변전소에서의 절연협조, 송전선에서의 절연협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떻게 나오죠? 발전소에서 절연협조, 송전선로에서 절연협조, 변전소에서의 절연협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절연을 해야 되냐? 왜? 절연협조는 기기에 어느 정도 특성을 둬가지고 다른 기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한다라고 그랬죠? 얘가 센 놈이 있으면 좀 적은 놈을 설치해가지고 그만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연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레기가 460kV라고요. 그럼 피레기가 먼저 터져 나가라 이거죠. 피아 얘기했죠. 제가 피레기, 아킹홍, 애자, 기기의 다른 특성 해가지고 그런 것별로 레벨을 나눠주다 보니까 피레기가 먼저 터져 나가면 다른 기기들은 좀 더 튼튼하게 제작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특성을 낮춰놔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터져라 이거죠. 그게 뭐냐? 이해선 선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애자를 불평형으로 달아놓죠. 왜? 애자를 한쪽부터 먼저 터져 나가라고 애자 개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불평형 절연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레기 쪽에서 나중에 그 가공지선 쪽에 대한 외래 신입 시의 대책들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발전소, 변전소의 절연협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절연 계급이 뭐다? 아까처럼 뭐 메토 나오는 게 절연 계급이다. 140호다 절연 계급이다. 30호다 이런 게 절연 계급이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BIL이 뭐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단절연. 제가 외웠죠?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기읍은 기읍 길이, 디귿은 디귿 길이. 유효접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다 까먹으실 겁니다. 저도 까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9장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요약 부분. 그 다음에 요약 부분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약 부분을 해놓고 본 교재로 들어가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럼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